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에 재학 중인 4학년 오뚜기 같은 남자 강정묵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상물을 기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까요? 제약을 주지 않는 리더가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이번에 잘했어. 제가 채용하고 싶은데요.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네, 올해 촬영해서 힘드신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취업에 목마른 젊은이들이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혼자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저희 학생들 인솔해서 같이 네. 왔습니다. 강원대 취업 네, 컨설턴트. 강원대에서 대학 일제 플러스텐트에서 학생들 취업 상담하고 있는 성남일 컨설턴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거 네, 보니까 방송이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무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앞에서 면접자들 보고 느끼신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학생들도 준비 기간이 길진 않았는데요. 막상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야, 역시 요즘 친구들은 다르구나. 네, 정말 다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두 대표님들께서 굉장히 매운맛으로 후려치셨는데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적절하게 답변들을 잘 해 나가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저도 10%도 안 직장 한 생활을 건데. 네, 10%도 안 했는데. 그렇게 잘 좀 피해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면접자 준비됐나요? 자. 나이스! 아야! 좋아! 좋아! 파이팅!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멋있게. 좋다. 그러니까 후려친 건 아닌데. 네. 그럼 강원대는 좀 후려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바로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퍼바이저 고객의 입장에 서다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강원대학교 4학년 박재용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직무는 바로 이 외식업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라는 직무입니다. 단순히 음식이 좋아서, 단순히 요리가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된 이 외식업은 이후에 저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점차 확대되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 매매 사고라는 키워드, 매출, 매장, 사원, 고객 서비스 관리를 하는 이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나아가서 고객 관점의 사고에 입각해서 내 외부를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매출 활성화에 적용을 하는 이러한 슈퍼바이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제 역량인 이 고객 관점의 사고에 입각한 경험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전에 한 요리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에 사용했던 메뉴판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보시기에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일했던 사장님께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메뉴판은 고객들에게 좋지 못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메뉴판에 글씨만 빼곡하게 적혀 있고 메뉴에 대한 사진도 설명도 없어서 고객들은 메뉴를 선택하는데 불편해했습니다. 미래의 슈퍼바이저가 되고자 하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메뉴판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고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뉴의 선택에 어려움을 느꼈고, 그리고 직원들을 호출해서 이 메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빈번했습니다. 또한 제가 포스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한 안주류만 계속해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식자재 로스와 같은 관리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잘한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해서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뭐 크게 화려하고 크게 뭐 대단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저는 고객의 편리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세분화해서 고객들이 메뉴를 선택할 때 있어서 좀 더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메뉴판의 사진과 하단에는 설명을 첨부해서 좀 더 편리함을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고객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단골 고객께서는 새로운 메뉴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즉 메뉴판에서 글씨만 보고 고르기 힘든 그런 메뉴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진을 보고 고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한 고객께서는 사진으로 안주 비주얼을 보고 시킬 수 있어 좋았다라는 얘기를 블로그에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뭐 물건 팔러 왔나? 매출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측면으로는 아까 식자재 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메뉴가 좀 주문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용되던 비용은 절감되고, 그리고 세트 메뉴 구성으로 하면서 매출 증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고객들뿐만 아니라 저희 사장님과 그리고 직원들까지도 덕분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해줄 정도로 저는 이 경험을 굉장히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케팅과 인사, 업무에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위주로 좀 수강을 했고, 통계 자격증이라든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업무 스킬을 좀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저는 고객사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좀 협력을 하고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교육봉사, 대외 활동, 공모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면서 저의 소통과 협력 역량을 좀 쌓아갔습니다. 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저의 역량이 고객 관점의 사고에 입각해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취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제 역량을 좀 펼쳐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선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고 목소리 톤도 좋고 차분하고 속도도 괜찮고 영업사원 사진을 갖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 텐데요. 네. 슈퍼바이저 역할이 고객 관점에서 당연히 중요한 역할도 있겠지만 본사의 방침이나 본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점주를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불만 사항들이 점주에게 발생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경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외식업에서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점장에게 컴플레인 들어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방식을 좀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단 그들은 고객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 본사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그 좀 유동적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즉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 배운 것을 제 실무에서 조금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표정 보면 미소 띄고 있는 거 보여? 얘기를 하면서 미소를 띄고 있으면 오히려 듣는 사람들도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메뉴판을 만드시면서 매출이 증진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매출이 올라갔나요? 제가 세트 메뉴를 같이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 세트 메뉴 때문에 테이블 단가가 올라갈 수 있었고 식자재 로스를 줄이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용 절감 부분도 구체적으로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주력 메뉴 중에 하나가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있습니다. 니코틴? 니코틴 샐러드? 이게 주방에서 만들면 4일밖에 못 갑니다. 근데 이 4일 동안 팔리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세트 메뉴를 구성하고 나서는 리코타 치즈를 거의 매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다른 메뉴들도 냉동식품에서 버려지는 물건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물건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슈퍼바이저로서 그 매장을 관리할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세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장 상황을 조금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점의 직원들을 좀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거를 뽑고 싶고, 세 번째로는 좀 아무래도 성실함이라는 태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직원들의 서비스나 교육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보다 제일 첫 번째로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해주신 게 좀 아쉽네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직원들의 서비스 제목에 그 슈퍼바이저 고객의 입장에 서다라는 의미를 달리 보면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아니라 나를 생각을 해서 고객과 함께 소통했던 뭐 그런 혹시 경력은 없으셨을까요? 있습니다. 네. 제가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에 수입 맥주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매출을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면 상여금을 주시겠다고 했었는데요. 온전히 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권유 판매를 계속해서 했고 좀 취객이 있으면 오히려 좀 더 다가가서 영업 전략을 펼치기도 했고요. 약간 그거네. PC방에서 일부러 라면 끓여가지고 라면 김치 이렇게 뿌린 다음에 김치 들고 왔다 갔다 거리고 먹고 싶게 저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앞에 내용에 보면은 본인의 설명의 가치관을 주인 의식 역지사지라고 넣었거든요. 네.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네. 너무 노인네 같은. 네. 저를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건 이제 본인의 가치관이시고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직업에 따른 가치관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지원자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의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으실까요? 아직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치관이 어떻게 되시나요? 걸렸다. 걸렸다. 행복입니다. 행복. 가치관이 어떻게 되세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유교 사상인가? 고생하셨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잘했어. 사실 시작하기 전에 긴장 안 했는데 딱 서니까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원래 PT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많지는 않고요. 스피치 동아리를 좀 꾸준히 해왔고 발표 공모전을 몇 번 나가본 경험이 있어서 저희 강성훈 대표님께서 생각보다 딱 뭔가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슈퍼바이저로서 그 매장을 관리할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3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순간 사실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답변을 풀어가야 될지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 답변은 만족스러우세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실 이렇게 남들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많이 열려서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강원도에서 지내고 있고 안타까운 게 많은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좀 유입되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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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야! 게이! 가자! 면접을 보다 보면 사자성어가 상당히 많이 그니까요. 사자성어의 전문가가 돼가는 거예요. MZ 세대들이 잘 안 쓸 것 같은 저희가 말인데. 모르는 사자성어를 지원서에서도 나오고 면접 볼 때도 얘기하고 뭐 아까처럼 오뚜기라는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렇죠. 오뚜기. 오뚜기 같은 남자 강정목이라고 합니다. 오뚜기 본지도 되게 오래됐네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예.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예. 천천히. 이제 끝이 보입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여성 송용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 전공 4학년을 재학 중이며 떨 수 있지. 처음인데 어떻게? 식물균 병학 실험실에서 콜렉터스리쿰 스코빌리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년 2개월 동안 근무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3가지 순위로 저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입학하고서 초기에는 갑작스레 주어진 자유 때문에
노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장 중요했었고 학과 공부에는 사실 크게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있어서 2학년 1학기 때 듣게 된 수업인 식물보호학 수업 중에 지도 교수님께서 실험실 TA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거창한 의미보다는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빠른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초반에 했었습니다. 우선은 선배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선배들도 저를 어려워하셨고 저도 선배들이 어려웠었습니다. 어린 나이이다 보니 저에게 특별한 실험을 따로 시키지 않으셔서 이에 대해서 저는 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없고 그 자리에 그냥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내용을 시키시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알려주셔서 제가 이 부분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리고 실험실에 박사과정으로 외국인 유학생 2분이 계셨는데 이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영어 회화가 조금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2개월을 어떻게든 견디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안 배운 기술과 지식을 분명히 이곳에서 더 배울 수 있는데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은 뭔가 좋은 일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결론 끝에 저는 이곳에서 내 의지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곳에 더 남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업 과제를 맡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작물에 생긴 질병을 사진을 찍고 그 부분을 구획화하여서 라벨링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다른 선배의 컴퓨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제가 분명히 병 발생 정도를 중기라고 표기한 것을 그 선배는 말기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선배들에게 이 점을 건의하여서 얘기를 나눠서 기준을 정확히 하고 이전의 것들은 다른 단계에서 다시 수정을 거치기로 합의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연구 작업 외에도 제가 현재는 박사 과정을 제외하고는 최고참으로 2년 2개월 동안 근무 중에 있는데요. 그만큼 저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지난 4학년 1학기 지도 교수님 수업 중 하나로 미생물 유전체학을 들었었습니다. 이 과목이 굉장히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다들 중간에 포기한 분도 3분가량 있으셨고 그리고 성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어려운 만큼 제가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보자,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생각하여 강의 내용을 최대한 다 외우고자 노력하였고 그리고 기말고사 만점을 받으면서 A프를 획득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라도 이와 같은 태도로 노력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는 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곳이라면은 제가 충분한 끈기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제 마지막 문구와 함께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취미 생활이 있으세요? 네, 저도 크로스핏하고 그거를 그림 좋아합니다.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짤막하게. 되게 귀엽게 그지? 짤막하게. 네. My hobby is CrossFit and drawing painting. So I almost go to my home. Then always first I do the CrossFit and then shower. Then I do. I do drawing. 감사합니다. 친절하게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해주네요.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질문에서도
그 아까 이제 그 선배의 실수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어느 날 다른 선배의 컴퓨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제가 분명히 병 발생 정도를 중기라고 표기한 것을 그 선배는 말기라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이 점을 건의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애매한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하고의 동기가 아니라 선배의 실수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오픈을 해서 그거를 지적을 하고 어떠한 해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댄다고 하면 뭐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내부에서 진행하는 실험이 아니라 이 대학교 쪽에서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였고 그만큼 또 금액이 나오고 큰 규모의 금액이 오가던 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지적해 달라는 이전 선배의 요청도 있었어서 그래서 제가 더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그 내용적인 것들이 먼저시 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 사후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도 하지만 네. 이제 크게 뭐 엄청 제 입장도 사실 제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뭐 네. 크게 이렇게 꼰지르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서 꼰지르지. 최대한 꼰지르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서 꼰지르지. 최대한 부드럽게 네. 돌려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 23이라고 하셨어요. 23? 그 앞서서의 제목은 어디서 드니라고 하셨는데 발표 주제는 어디서 도거든요. 오타신가요? 네. 그 수정이 안 되는 줄 알아서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감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셨거든요. 반대로 우리 지원자님이 자신감이 떨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싸늘하다. 걸렸다. 사실 그 유전자 너가웃이라는 유전자 일부 기능을 없애는 실험이 항상 실험적인 거 말고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저분은 어떻게 질문지를 따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나? 저분은 어디 전문가셔? 모든 거. 모든 거에? 직무적인 거 말고 공부적인 거, 전공적인 거 빼고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자신감이 조금 결여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실까요? 타인과 남을 어떤 특정 부분에서 비교하게 될 때 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자님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당하는 대상이 됐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땐 어떻게 그 상황을 이렇게 조금 극복하시는 편이실까요? 타인과 제가 다르다는 걸 좀 더 명확히 인지하려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 몰두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저 스스로 내면을 파고들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결과도 취미인 거네요. 앞서서도 취미였고, 네, 취미를 꼭 가지셔야 되겠네요. 저는 취미 또한 삶의 일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일이 너무 바빠서 네, 취미 일이 생활을 너무 못하는 바빠서 취미를 못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거 외에 다른 대안도 이안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먼저 이제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어디서든 살아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여리여리한 느낌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웃으면서 생글생글 말을 잘하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면접관이 하는 질문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명확하게. 이해를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 원하지 않는 답변이나 그냥 자기가 틀에 갇혀 있는 답변을 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다고요? 떨리거나 하지 않으세요? 떨렸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왔었어서 잘 하시던데 혹시 뭐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남들 앞에서 PT 발표하는 게? 그러면은 되게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루요? 하루 만에 이런 퀄리티가 나왔다고요? 급하게 만들어왔습니다. 취미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원하는 취미를 다 할 수 있는 되게 이제 워라벨이 괜찮아요. 대신에 200 그리고 돈은 500만 원을 줘요. 대신에 취미를 하기에는 그 시간은 되게 없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한번 500 해보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200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0을 해보고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1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 외에 그래도 이 사람 좀 잘했다 했던 사람 있어요? 2번 참가자. 2번 참가자요? 되게 침착하게 조곤조곤 다 설명하셨던 것 같아서 2번 참가자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나는 저분의 이런 점은 좀 담고 싶다. 많은 직무 관련 경험? 이런 면접을 고3 때 이후로 처음 해보는데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인가요? 부담되는데. 예. 그분인가요? 예. 그분? 예. 제가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재준생 그냥 딱 서. 딱 중심 딱 잡고 남자답게. 얼굴 벌써 굳어졌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 취업해가지고 같이 오늘 돈가스를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탈락이다. 탈락이다. 근데 왜 왔어? 아니 일자리 상담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일자리 아직도 시험 못한 거야? 너 일부컴 취직할 거라며. 근데 그때 안 됐잖아요. 안 됐냐? 안 됐어요? 그래? 그런 건 크게 얘기하지 마. 그래, 작게 얘기해. 그냥이 우리가 책임지자. 네. 근데 눈빛이 되게 나를 못 믿어하는 눈빛이 계속. 아니에요. 그치? 계속. 아니에요. 그치? 원장님 믿어요. 그치? 취업 컨설팅을 이곳에서 받아보고 싶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계시는데 서게 되셨다고. 소서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만약에 뭐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자면 점수로는 매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PR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라디오 등의 무선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흥미가 있었고 본인이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자신감이 없었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냥 이 오디션 자체가 저에게 도전입니다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자신감 없는 사람이고 좀 겁이 많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들려줄 필요는 굳이 없겠다. 저 TV에는 어떻게 저렇게 손가락보다 작은 선이 들어오는데 TV는 왜 버튼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화면이 바뀌고 그리고 차를 탔을 때 흘러나올 라디오들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힘들 거는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전혀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럼 갑자기 열심히 하는 척을 해. 너 솔직히 이거 눈에 안 들어오잖아 지금. 네. 오늘 아침부터 너 하나 때문에 몇 명이 고생. 어이가 없네. 저는 취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근영입니다. 이거야. 너 알지? 네. 그동안 1번부터 7번까지 하는 거 쭉 보면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그려놨어? 네. 요런 말, 요런 표정, 요런 미소, 요런 자세 이거 딱. 네. 그리면서 대본을 잊어버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근육이 떨리겠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막내 나올게요. 파이팅. 힘 좀 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너무 신나지 말고. 알았어요. 좀 적절하게. 아 맞습니다. 네. 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원이 밑에 있어요. 네. 유아인 머리 해가지고. 거기 조금만 뒤에 서서. 네. 거기 조금만 뒤에 서서 예, 그 십자가 표시돼 있거든요. 조금만 더 뒤로. 거기 초록 색깔 있어요. 자기 소개하고 발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취업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장근영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맨 처음으로 발표를 들어가기 앞서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릴 적부터 어릴 적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목소리로 하라고. 네 목소리로. 저는 제가 취업에 준비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하는데 너무 불필요한 말이 많지 않아? 오늘 저는 취업할 준비가 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근영입니다. 이러지 말고 딱.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맨 처음으로 인간 장근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 자신을 조금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새로운 일을 접하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제안을 받았을 때 난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보다는 그것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거나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잘 될 수 있을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그런 성격입니다. 웃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에 취업 오디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 둘 다들 취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에게도 언젠가 꼭 필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에 힘내서 자신을 바꿔보고 싶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 AM 라디오 장근영입니다. 아침 8시 AM 라디오 장근영입니다. AM 라디오 장근영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래라. 아침 8시 AM 라디오 장근영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 차에서 나오는 라디오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상하다. 왜 다 같은 목소리인데 AM이라 그러지? FM 라디오는 또 뭐지?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던 도중 고등학교 진학의 때가 됐을 때 정보통신학과라는 대학의 학과가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에 관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그 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그 과에 지원한 뒤로는 기본적으로 제가 호기심이 가던 AM이 무엇인지 FM 변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기억 안 나거나 까먹으면 죄송합니다. 어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러고 시간을 벌어라 이랬거든. 지금 좀 생각이 안 나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사대끼는 느낌처럼 죄송합니다 지금 연습을 많이 좀 많이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정보통신이라고 했지. 알았지? 꼭 써먹어야겠다. 알았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연습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바로 써. 그리고 계속 하다가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죄송한데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시간을 벌어라 라고 얘기했거든. 물을 안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물 가져가지 말고
룰을 찾아다니라 그랬어. 그동안 시간 벌라고. 빌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드려야 돼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TV에 연결되어 있는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선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핸드폰, 브라우저에서 표시되는 뉴스는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무선 통신, 정보 통신에 관한 기초를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거지?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지식을 배우고 난 뒤에 저로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의문을 해결해 준 것이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학년 여름 방학 때에 조교님이 이제 2학년도 졸업반이고 하니 현장 실습을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2학년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습을 하던 도중 시청에 어느 새로운 부서에 새로이 생기는 통화선을 깔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새로이 통신선을 가지고 가서 공유기에 연결하고, 그 연결한 선을 프린터, 컴퓨터에 연결하고, 버튼 하나로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입니다, 다른 부서로 연결되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다른 부서에 누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기능의 전화기까지 전부 다 연결하고 테스트해보고 최적화하면서 선배들이 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배웠던 지식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걸 배우면 좋을지, 내가 조금 더 무엇에 호기심이 생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한다. 기특하다. 제가 만약 이 다음에 정보통신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저의 동료, 후배 혹은 클라이언트들이 여기에 통신에 문제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면은 그건 근영 씨한테 말하면 확실해요. 그건 근영 씨한테 말하면 확실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통신에 관하여 통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저놈의 다 빼라 그랬었는데 하나도 안 뺐네. 그걸 위해서 회사에 입사한 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자격증, 무선통신기사 혹은 정보통신산업기사 같은 정보와 지식을 취합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장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머리 저렇게 탁 해놓으니까 괜찮네. 혹시 평상시에도 우리 지원자님께서의 의사소통의 그런 스타일이 지금과 똑같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 발표를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준비하신 건가요? 놀리지 마요. 너무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사실 조금 긴장하고 누군가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되면은 이런 말투가 나오는 편입니다. 이게 긴장될 때 발표신 거예요? 상당히 부드러우신데.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와, 웃지 마요. 네. 왔다. 질문자님 왔다. 걸렸다. 말문이 막히신 것 같은데. 말문이 막히신 것 같은데. 질문자님 걸렸다. 자기가 질문했는데 재밌어. 솔직하게 하셔도 돼요. 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정보통신 외에 다른 것에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많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습에 나갔을 때도 처음 보는 카메라 설치 혹은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처음 접하게 된 서버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 아래는 대체 뭐가 깔려있지? 저 연결되어 있는 선은 대체 뭐지?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계속 호기심이 생겨났으니 제가 앞으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앞서서 네. 답변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처음이었다. 날 당황시킨 면접자는. 그 앞서서 인간 장근영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소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자신감이 없었고 저는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냥 이 오디션 자체가 저에게 도전입니다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자신감 없는 사람이고 좀 겁이 많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들려줄 필요는 굳이 없겠다. 저는 제 자신을 조금 소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네,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했고 호기심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심하다라는 거는 어떤 것들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나서기보다는 머뭇거릴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이면으로는 네. 혹시 그 소심해서 아니면 본인이 도전해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혹시 경험은 없으셨을까요? 대학교 때 지금도 대학교 때지만 재밌구만. 재밌어. 교수님이 너희 친구들끼리 조를 짜서 이러이러한 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아직 나는 통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도 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잘할 자신이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교수님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그거를 할 만한 지식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거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것을 했다면 또다시 저는 노력했을 것이고 그만큼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때는 아직 기대감보다는 불안이 앞서던 때여서 조금 해보았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경험에 대해서 현장 실습 경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현장 실습 외에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다른 곳에서의 기억에 나는 경험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노가다 현장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가다 현장에 지금 웃어. 완전 뼈대만 세워져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선이 들어가고 있어서 잠깐 이거 혹시 내가 배우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건물을 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벽에 저 선이 들어가네? 여기에도 선이 흐르네? 하면서 그것이 아마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하세요. 돌아가기 전에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하세요. 저라는 사람을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기심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 장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떠셨어요, 심사위원님? 이렇게 직접 보다가 그러니까 하나 건너서 모니터로 보다가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정말 인상적인 발표들이 많았고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까지 보고 가시는군요. 마지막에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평정심을 좀 잃으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사실은 오면서 이제 재능 기부다 보니까 스케줄이 오늘 왜 하필 맞았을까 이런 생각도 순간 들기도 했었는데 마지막에 저도 이제 새로운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서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는 재미가 더 있지 않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기 안에 있을 때는 계속 불안하고 떨리고 그랬는데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그냥 제 의견 말씀드리고 심사위원들 표정 보고 이제 발표할 때는 저 표정이 저러셨는데 나한테 질문할 땐 저렇게 질문하시는구나. 그런 게 조금 재밌던 것 같아요. 발표할 때는 어떤 표정이었고 질문할 때는 어떤 표정이었나요?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시던 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 근영 씨 그러면 이라고 질문하셔가지고 저렇게 바뀌시는구나 라고 한 85점 정도? 85점? 네, 10점은 오늘 못한 거 그리고 5점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뭔가 좀 더 보완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하고 싶어요? 말 더듬는 거 없애고 싶네요. 그리고 경험 같은 거를 조금 더 넣고 싶어요. 그 어땠어요? 심사위원분들 이제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강 대표님이 질문하신 거에서 굉장히 큰 당황을 했거든요, 사실. 왜? 왜냐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슈퍼바이저로서 그 매장을 관리할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3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게 갑자기 딱 사라지면서 그리고 또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약간 혀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네. 질문이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무슨 소리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가? 날카로운 질문. 날카로워. 네. 그 제일 왼쪽에 계셨던 분이 질문이 제일 우리가 봤을 때 왼쪽. 네. 그분이 제일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약간 좀 무서웠나? 네. 약간 근데 되게 잘했는데 질문 타임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좀 죽어가더라고. 무서워서 그랬구나. 또 확실히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그 연극에서 나오시는 그냥 꼰대 같다. 짱에서 나오는 짬바 같아서 질문이 되게 이제 올드스쿨했다. 핵심을 관통하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해주셨다. 갑자기 그렇게 포장을 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 왼쪽에 계신 여자 심사위원분께서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공감하는 말을 좀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제 입장에선 되게 따뜻해서 네, 그렇지. 저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지. 네. 저는 취미 또한 삶의 일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일이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바빠서 취미를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거 외에 다른 대안도 이안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먼저 이제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끌어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질문 타임이 더 편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혼자만 나쁘게 나갈 것 같은데.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야, 어때요? 이렇게 면접 보니까?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가는 거. 스스로한테. 네. 그럼 되게 좋은 경험이었네요. 저는 이번이. 그동안 막 발표하거나 말할 때 한 번도 긴장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떠는 거 보고 진짜 경험의 부족이구나. 깨달음 좋은 거 얻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할 때도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다음에는 좀 더 피드백해서 넣을 수 그렇지. 있겠다. 순발력 부분도 있고. 그런 좋은 경험이었다. 되게. 그러면 떨어져도 되겠네? 솔직히 좀 떨어져도 소용이 없어. 진짜로? 그것보다 더 큰 더 큰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이번 취지와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소감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잘하더라.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이거 하더라.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바로 써. 그때 생각이 좀 멈춰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잘했어. 이 아주 훈련 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너무 잘했어. 다들 너무 잘하셨고 여기서 5분 정도만 이제 여기서 5분은 아니고 정확히 인원수는 모릅니다. 인원수는 모르고 여기서 정정할게요. 여기서 몇 분이 9월 15일 날 예선이죠. 본선인가? 그게 본선. 다
다시 정정할게요. 오늘 정정 되게 많이 하네. 피곤해서 그래.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말이야 지금 아까부터 몇 분이 본선을 하러 갈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만약 9월 10일날 만나게 된다면 오늘 한번 봤으니까 서로 한번 응원했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같이 또 그날도 응원해 주시고 또 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정묵 씨가 느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걸 느꼈을 거예요. 본인들 다 다른 거 똑같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딜 가든 자신감 얻고 또 이걸 발판을 삼아서 본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틀에 바뀌지 않은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도구를 활용하여 관광을 진행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낙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낙선했습니다.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탁월했다라고 할 만한 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기준을 나누고 이전의 것들을 다른 단계에서 다시 수정을 거치기로 놓여 희망이 그 대상이라고